김도영의 통합과학 2025 4장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 태양계 형성과 지구의 진화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도형입니다. 자, 오늘은 제 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태양계는 과연 어떠한 순서로 형성이 되었는가? 첫 번째. 그리고 이렇게 형성이 된 행성은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누는데 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그렇게 물리적 특성들이 분류가 되었는가? 그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구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진화를 하였는가? 여기 이제 세 가지의 초점에 맞추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바로 태양계 형성 과정입니다. 태양계가 어떤 스텝, 어떤 단계로 태양계가 형성이 되었는지 일단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계라고 하는 커다란 성운이 있다고 했죠? 엄청나게 큽니다. 태양이 이만하면 엄청나게 성운이 커요.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 성운이 점점 회전을 하면서 그리고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제 원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갖춰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은 원시 원반이라고 해서 원반부가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원반부가 무엇입니까? 궁금하신 친구들은 여러분들 피자 좋아하시죠? 그 피자 처음에는 밀가루 반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하나의 축으로 중심을 해서 조금씩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축에 대해서 수직인 부분으로 쭉 퍼지면서 얇은 도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얇은 도우가 만들어진 것을 원시 원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요. 가운데 부분에 원시 태양이 점점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바깥쪽 부분에서는 이제 기체들이 먼 곳에서는 기체들이 점점 응결을 하기 시작하고요. 가운데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철이라든지 니켈, 금속 성분들과 그리고 우리가 암석을 이루고 있는 규산염 광물들이 점점 그런 원소들이 이제 응결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행성체라고 하는 행성이 되기 이전의 자그마한 것들을 미행성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행성이 이렇게 크기가 커졌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만한 것들이, 즉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합쳐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성장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계가 있고요. 자, 비로소 이제 태양이라고 이렇게 적어준 것은 중심 핵에서 1000만도가 올라가면 드디어 반짝반짝 스스로 빛을 내게끔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단계를 주계열성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태양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태양이 만들어질 때쯤 이제 원시 행성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죠. 합쳐지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행성의 크기를 가지는 바로 지금 현재 모습과 조금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 원시 행성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글로 조금만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자, 태양계 성운의 수축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계 성운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지금 헬륨까지만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양한 원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계 성운에는 철도 있었겠고요. 산소도 있겠고요. 규소도 있고요. 그리고 니켈도 있고요. 우라늄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구에도 지금 그런 원소들이 존재하고요. 태양에서도 스펙트럼을 관측해보면 태양의 흡수선들이 스펙트럼이 수백 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다양한 원소들을 처음부터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아주 우주 초반에 수소와 헬륨만을 가지고 만들어진 별은 아니고요. 처음 만들어진 그런 별들이 초신성 폭발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원소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러면
그 만들어낸 그런 원소들이 또 우주 공간에 있겠죠. 그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들이 또 태양계 성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태양계 성운은 이제 서서히 회전하면서 수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원시 태양이 탄생할 거고 그 바깥 부분은 원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선생님 도우 이야기했죠? 원반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미행성체들이 점점 충돌을 합니다. 각기 다른 질량을 가지겠고요. 각기 다른 속도를 가지면 얘네들이 어딘가 부딪히고 하면서 점점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질량을 갖추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서로 충돌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질량이 커지면 야, 너 일로 와. 중력으로 그냥 다 잡아당기면서 쫙 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성의 형성이 서서히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중심부에 무엇도 만들어진다? 태양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바깥쪽 부분에는 행성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태양계가 지금 이제 현재 형성이 되겠다. 이것입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행성들이 있는데 이 행성들이 우리가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누었다. 그죠?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가정하에 잠깐 조금 다른 차이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외우는데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외우는 거 버려라. 이해가 되면 외우지 않아도 물리적 특성들이 왜 지구형 행성은 이런지, 목성형 행성은 왜 이런지가 자연스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바로 그 부분을 자연스레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 금, 지, 화, 그리고 목성형 행성은 목, 토, 천, 해입니다. 이 8개의 행성으로 되어 있고요. 자, 특징은 지구형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높은 환경이고요. 목성형 행성은 온도가 조금 낮은 환경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태양으로부터 조금 가까이 있는 높은 환경은 수소와 헬륨과 같은 것들은 기체화가 되어 있죠. 그런데 철과 니켈 그리고 이 암석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은 규산염 물질들은 얘네들의 녹는 점이 좀 높아요. 그래서 높은 온도의 환경에서도 고체나 또는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요. 똑같은 환경에서 기체들을 모으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고체, 액체들이 붙어가지고 점점점 커지는 게 쉬울까요? 그건 바로 고체와 액체입니다. 기체는 모으려고 하면 얘네들이 너무 높은 온도의 환경에서는 다시 달아나 버리려고 하는 그 운동성이 엄청 큽니다. 기체 분자 운동을 보면 기체들이 보통 고체, 액체들보다 운동성이 엄청 크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뭉쳐지고 합쳐지고 하면서 큰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고체와 액체 상태일 때가 더 잘 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형 행성에는 녹는 점이 높고요. 무거운 물질들이 남아서 행성을 형성을 해요. 즉, 가벼운 물질인 수소와 헬륨과 메테인 등등은 아주 가볍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엇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얘네들이 응결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물질들이 많아요? 우주에? 선생님이 몇 번 설명을 했지만 우주는 74%의 수소와 24%의 헬륨 말고는 그 나머지 2%예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이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 이 목성의 행성들은 드디어 이제 먼 곳으로 가면 물론 철과 규산염 물질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수소와 헬륨이죠. 드디어 이 목성형 행성 정도까지 가면 수소와 헬륨들이 드디어 이제 응결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수많은 질량이 수소와 헬륨 양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들이 이제 다 뭉쳐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커다랗게 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의 행성의 큰 차이점은 바로 생성되는 그 온도예요. 온도 환경이 어떻느냐에 따라 가지고 녹는 점이 높은 물질들이 응결을 할 수가 있고, 먼 쪽은 녹는 점이 낮은 물질도 같이 응결을 할 수가 있는데, 태양계 성운의 거의 대부분 98% 정도가 수소와 헬륨이었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크게 되는 거고요. 지구형 행성들은 양이 적기 때문에 작은 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지구형 행성과 목성의 행성의 특징을 비교를 해두었습니다. 자, 지구형 행성은 반지름이 작죠? 질량이 작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아이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속과 암석 성분들은 밀도가 조금 수소와 헬륨에 비해서 당연히 밀도가 크고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얘네들은 위성을 거의 가질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표면 상태는 딱딱한 암석 성분이고요. 자전 속도는 느리고 빨라요. 자, 덩치가 크면 얘네들이 회전하는 회전력이 엄청나요. 여러분들 원반 던지기 같은 거 보시면 덩치가 엄청 큰 사람들이 돌리죠. 그래서 무게 중심, 즉 질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잘 돌릴 수 있다는 거고, 빠르게 돌릴 수 있다는 건 바로 질량이 큰 천체들이 자체 회전력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전 주기는요, 당연히 자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얘는 길고요. 공전 주기는 하지만 태양과 가까이 있는 행성들이 공전 주기는 짧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를 보시면 원시 태양에서 지금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스와 이제 먼지들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지는데, 태양과 가까이 있는 높은 온도의 환경에서는 녹는 점이 높은 철과 규소와 같은 무거운 원소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녹는 점이 낮은 수증기, 메테인, 수소, 헬륨 등이 여기서 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작은 행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얘네들은 조금 큰 행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바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여러분들 앞서서 있는 것과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구의 형성과 진화예요. 지구는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진화를 하였느냐, 이 단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하면 태양계 형성은 일단 성운이 수축을 하죠. 그리고 원시 태양과 원반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애들이 합쳐져 가지고 행성, 그리고 중심부에서는 천만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드디어 태양이 탄생한다. 그러면 지구는 과연 어떻게 진화를 하였느냐, 이겁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에 가장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스텝을 나누어 가지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미행성 충돌입니다. 꽝꽝꽝 충돌을 해서 지구가 점점점 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이 충돌을 했으면 지구 전체가 녹습니다. 많이 충돌한 결과 열이 많아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되니까 자연스레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아서 핵이 되고요. 산소와 규소와 같은 애들은 위로 떠가지고 지각과 멘틀의 성분이 됩니다. 물론 이때는 지각은 없어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서서히 온도가 떨어지면서 지각이 먼저 형성이 되고요. 지각이 형성이 되면 높은 곳도 있겠지만 낮은 곳도 있겠죠. 그 낮은 곳으로 원시 대기에 그렇게 많았던 수증기들이 온도가 떨어지면서 물이 되고요. 그 드넓은 곳을 채우면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원시 지각이 먼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된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조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합니다. 크기는 계속 커지겠죠?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딪혔으면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될까요? 이렇게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되면 비로소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그마 바다 상태에서는 중심 부분도 윗부분도 철, 니켈, 규소, 산소들이 적절하게 잘 섞여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되면 이제 핵 쪽으로 무거운 애들이 많이 모일 것이고 멘틀 쪽으로는 가벼운 애들이 많이 모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미행성 충돌을 하지 않아요. 원시지구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주변부를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중력으로 쫙 빨아들이면 이제 더 이상 끌어당기는 게 없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쉽게 되는 것이고요. 원시지각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면 수증기들이 또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 지각의 바다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지각에 물을 채워가지고 바다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바다가 있음으로써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권의 진화는 선생님이 조금 살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보이진 않을 건데 선생님이 조금 대략적으로 그려주면 자, 처음에는 암모니아와 메테인이 있어요. 암모니아와 메테인이 있습니다. 아주 처음이에요. 아주 처음. 선생님,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합과학 2에서 배울 건데 현생누대라고 하는 겁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말해요. 여기를 고, 중, 신생대를 이야기하고 그 전까지가 다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암모니아, 메테인이 초반에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소와 헬륨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진화를 하게 되면 지구 정도의 질량을 가진 행성은 수소와 헬륨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은 거의 다 날아가 버리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수증기예요. 수증기가 처음에는 아주 많죠. 아주 많았지만 지금은 현재 거의 아주 조금 퍼센트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물이 되어 가지고 바다를 만든 것이고요. 바다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드디어 여기가 보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최초의 생명체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광합성이 되어 가지고 산소의 농도가 올라가더라. 여기가 바로 산소고요. 여기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선생님이 외워야 됩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간단한 그림만 살펴보고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구의 형성으로부터의 시간, 우리가 지금 45억 또는 46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 질소와 같은 것들은 거의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기체 분압, 즉 기체의 양이 상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거의 일정하고요.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산화탄소는 바다가 형성된 다음에 지속적으로 녹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소는요, 갑자기 뽕 하고 튀어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최초의 생명체들이 탄생했고요. 진화를 거듭한 결과 산소를 내뿜을 수 있는 균들이 만들어지면서 산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과거에 대개는 굉장히 많았지만 바다가 형성이 되면서 이산화탄소들이 녹아 들어갔고요. 그 녹아 들어갔던 탄소들은 결국은 석회암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산소는요, 바로 바다에서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산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되겠고요. 질소는요, 사실 거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건 질소가 몇 프로? 78% 정도가 되겠고요. 산소는요, 21% 정도가 됩니다. 가장 많은 것이 지금 현재 질소 78%, 산소 21%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